네, 이번 토론은 범죄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공도균 선생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범죄란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위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이런 뭐 도덕이나 윤리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죄란 이제 우선 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법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이제 도덕의 선을 넘은 악한 행위를 이제 법으로서 규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란 결국 이 규제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범죄란 제 생각에는 이제 인간이 집단 사회를 하고 당연히 그에 맞는 갈등이 일어날 텐데 그런 갈등을 대비하고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지연돼서 저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범죄란 그런 법에 보호되는 그런 이익들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도덕적으로 자기 이익이 침해되어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정도균 선생님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어긋나도 이제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저는 윤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덕은 이제 좀 더 보편적이고 생활적인 측면이라면 윤리는 이제 좀 더 특정되고 그리고 직업윤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특정적인 그런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그런 윤리에 어긋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수험생 의견 듣겠습니다. 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죄를 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것인데 이제 단순한 피해가 아닌 그 윤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그 수위가 다른 죄들에 비해서 더욱 높은 죄들을 이제 범하였을 때를 범죄라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각 나라의 문화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정질 수 있는 것은 저 모욕죄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전 세계에서 모욕죄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 나라의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다르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문화별로 당연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덕과 윤리가 나왔는데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이라는 것은 개인의 그런 생활적인 측면에 많이 이제 접해 있고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개별마다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의 기준이라는 것. 뭐 윤리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윤리는 이제 도덕이 발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덕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한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윤리관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관이 이제 형성이 되면 이제 그 특정 집단의 윤리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리라는 것은 뭐 각각의 뭐 문화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처벌하는 뭐 범죄의 종류도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 거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도덕이란 사회인들끼리의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이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면은 나쁘다고 인식하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도덕을 더욱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저는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도덕과 윤리에 심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덕이란 글자가 길도자에 사람 덕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이 가야 할 길, 윤랑 살아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이런 것들 도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각 사람 혹은 단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란 이런 도덕이 좀 더 심화돼서 학문화된 게 말씀하셨듯이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윤리라는 것도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이런 것처럼 윤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이하게 발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범죄란 이 도덕과 윤리 사이에서 각 그 단체 내부에서 약속을 정하여 이러이러한 일하는 처벌을 내리자라는 그 약속이 저는 규칙 그리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범죄에 대해서 돌아가서 범죄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예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저는 그 범죄의 카테고리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범죄 예방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예를 들자면 우선 그런 뭐 길거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범죄들을 생각을 하자면 뭐 요즘 AI 기술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그런 무인 그런 정찰기라든지 아니면 그 분석형 CCTV 같은 것을 도입을 하면은 그런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의 범죄가 예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각 범죄별로 각 적절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그 다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윌슨이 주장했던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범죄에 있어서 무관용으로 대해야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이 무관용 원칙이 이제 낙인 효과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실보다는 극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공권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수위를 높여서 경각심을 주어 그런 범죄들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들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 범죄 예방에서 저는 저희가 경찰학개론에서 배운 상황적 예방 이론을 예시로 들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무서를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그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 환경에 따라서 악 혹은 선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이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교육을 국가적 혹은 가정적에서 다 적용을 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잘 성행되면은 저는 당연히 범죄 예방도 수월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의견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맞네. 진짜 할 말이 없어. 너무 어려워. 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